안녕하세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란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따뜻한 품으로 대하기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중고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성인 사회에서도 우리가 조금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예전에는 살색 크레용, 살색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요즘은 살구색이라고 표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인종에 속하니까 황인종에게는 살구색이 살색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요. 사실은 여러 지역을 가게 되면은 백인이 있거나 흑인이 있는 경우에는 살구색이 살색이 아니죠. 스킨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를 바꾸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조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외부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늘 일을 하셨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아마 6월쯤 뭐 이런 즈음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참여 수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아빠가 유치원에 오셔서 아이와 함께 뭐 요리 활동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아빠와 함께 경험하는 그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너무 기뻐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놀고 있는 이 소꿉 영역에, 내가 놀고 있는 이 블럭 영역에 아빠가 같이 와서 내가 놀이하고 있는 걸 친구처럼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초대할 수 있는 카드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아빠한테 줄 그런 넥타이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굉장히 즐겁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도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그땐 제가 조금 더 어린 나이였었고요. 저희 반에도 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데려다 주시고 엄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늘 함께 지내는 외삼촌이 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뭐 신체 활동을 너무 즐겁게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은 가정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그 가족의 달, 뭐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내주시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빠 어깨 10번 주물러 드리기,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엄마 뭐 발 씻어주기, 이런 활동을 이렇게 과제로 내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아빠라던가 엄마라던가 이름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은 그 과제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엄마하고 함께 지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돈도 버시고 경제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밥도 지어주시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시는 아빠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아이는 그 역할을 그 과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경우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활동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사고가 열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30만 쌍이 결혼을 하고요. 현재는 뭐 10만 쌍 가깝게 이혼을 하는 해도 있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그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제외된 국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초혼을 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초혼을 하는 비율은 7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혼을 하고 누군가는 또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학교 생활을 경험하는 유초, 중고, 대학교에서 생활을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열린 마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걸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라고 굉장히 편안하게 수용을 했는데, 가정으로 돌아간 다음에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비 현상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뭐 그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서거나 그랬을 때는 집값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뭐 데모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조금은 우리가 우리 아이의 문제는 지금 당장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성숙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 그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가끔 제가 부모 교육을 가거나 그랬을 때도 질문을 해오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우리는 이혼을 했고 큰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둘째인 딸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데요. 물론 두 분의 불화로 인해서 두 분이 이렇게 삶을 별개로 지내시는 거, 그거는 이제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셨을 때 하나 더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부모가 불화하면서 아이와 함께 늘 갈등의 상태를 보여주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보다는 아이에게도 힘들고 부모에게도 힘든 시간이지만은 차라리 그 불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의 그 자녀의 양육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아이를 혼자 키워서 아빠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줄 수는 없지만 외삼촌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사촌 형아 중에서 아빠만큼 조금 연령이 높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신체 활동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촌의 어떤 도움을 얻는다던가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체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은 아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재혼을 한다 하더라면은 새로운 이제 가족의 역할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다시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그 부모의 어떤 이혼이라던가 부모의 재혼 이런 것들은 물론 아이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물론 그럴 수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최대한 받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그 정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민감하게 살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편부모 슬하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혼 가정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족은 아니더라도 아이의 생활을 지켜볼 수 있는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에게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학교 기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그런 가치관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은 가정에서 많이 배워오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이웃을 살펴보시고 다양한 가족을 배려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해주신다면은 결국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마을이 훨씬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